이 부정방정식이 이 진도상으로 지금 안 나온 부분인데, 부정방정식이라는 거는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아요. 예를 들어서 a 곱하기 b가 5야. 자, 이 방정식을 풀어라. 풀 수 있나요? a 곱하기 b가 5인 거는 뭐 너무너무 많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에다가 2a 플러스 b가 3이야. 요렇게 하면 연립방정식이니까 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지수가 a, b 두 개에 식이 두 개여야 되는데 이거는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자 1하고 5도 답이 되는 거고 3하고 3분의 5도 답이 되는 거고 i하고 마이너스 5i도 답이 되는 거고 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정해지지 않으니까 부정이라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꽁무니에 단 A, B는 양의 정수 이런 말이 있으면 얘기가 달라지죠. 답이 몇 개예요 그러면? 두 개죠. 1, 5, 5, 1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겉으로 봤을 때는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아서 해가 무수히 정해지지 않는 부정이지만 이런 조건 때문에 풀리는 문제, 이런 걸 부정방정식이라고 그래요. 142쪽에 아니다. 140쪽. 자, 기본 문제 9-7 볼 테니까 보세요. 두근이 양의 정수입니다. 그럼 2차 방정식의 근이 정수라는 정수 조건의 문제예요. 그럼 뭘 살펴봐야 돼? x의 개수하고 상수 둘 다 1차 차수가 똑같죠? 그럼 그때 어떻게 푼다고요? 근각에서의 관계랑 부정방정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해요. 그럼 근각에서의 관계를 쓰면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가 알파 베타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둘 다 차수가 1차니까 요 m이 쉽게 소거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m을 소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m을 소거해요? 자, m이 뭡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4죠? 여기다가 집어 넣으세요. 알파 베타는 3 마이너스 2배의 뭐야? m은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된단 말이지. 됐죠? 정리할게요. 불러. 그 뒤는 뭐야? 이쪽으로 이렇게 쓸게. 이렇게 얼마야? 뭐 이렇게 산수가 안 되는 거야? 산수가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뭐야? 여기는 3이 있고 8, 3 더하기 8, 11 뭐 이렇게 오래 걸려? 됐죠? 근데 우리 알파하고 베타를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알파, 베타 미지수가 몇 개야? 두 개. 알파, 베타 두 개잖아. 식이 몇 개야? 하나. 이거 하나잖아. 이게 부정방정식이란 말이야. 베타하고 너무너무 많은 가야 될 텐데 알파가 베타 뭐죠? 양의 정수. 알파 베타가 양의 정수래.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여기에 곱하기로 돼 있는 부분
요렇게 분리시키는 거예요. 떨어뜨리세요. 이렇게. 자, 전개해봐. 알파, 베타. 그 다음은 뭐야? 플러스 2. 이쪽은 2베타 나와야 되는데 2잖아, 2. 맞아? 자, 다시 이제 확인해봐. 플러스 2베타 됐어. 없던 숫자가 들어갔어. 뭐? 그럼 이쪽에도 4가 들어가야지. 그럼 얼마야? 그러면 알파 플러스 2는 무슨 수? 양의 정수. 베타 플러스 2는 무슨 수? 양의 정수끼리 곱해서 15야. 그럼 뭐 뭔데? 1, 15. 5, 3, 15, 1. 인정? 근데 알파가 1이면 알파는 뭐 나와요? 마이너스 1이니까 안 되죠. 양의 정수라고 했으니까. 얘 실패. 네요. 여기도 실패. 자, 여기서 답 나온다. 알파는 얼마? 1. 베타는 플러스 2가 5니까 베타는 뭐 이렇게 느려? 자, 계산이 왜 이렇게 느려? 알파 얼마? 알파 플러스 2가 5 얼마? 그렇지. 베타는 오케이. 팍팍팍 계산해야지. 중학교랑 달라. 고등학교는 시험 시간 모자라. 그러면 우리 뭘 구하는 건데? 두근하고 m을 구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놨잖아. 두근이 뭐예요? 두근이지. 두근은 2하고 3이에요. m은 어떻게 구하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똑같이 얼마입니까? 이 경우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똑같이 4가 나오죠. m은 돼요. 됐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다시 풀이를 잘 보면서 이렇게 푸는 풀이 과정을 잘 기억해 둬야 돼요. 이 유형을 딱 익혀야 돼요. 그 140쪽하고 141쪽하고 문제 자, 어때요? 이해됐어요? 이게 지금은 사실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어차피 잊어버려요. 좀 지나면 잊어버려. 근데 이해를 다 하고 나서 잊어버리는 사람은 나중에 다시 이걸 공부를 할 때 그게 싹 살아나요. 근데 이해를 안 하고 뭐지? 일단 외우자 하고서 잊어버린 사람은 나중에 가서도 뭔지 또 몰라요. 그래서 이해하는 게 일단 중요해.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9-8. 자, 오늘부터는 숙제가 본문만이야. 본문만이니까 본문 열심히 공부하세요. 자, 9-8 x에 대한 2차 방정식. 자, x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2m제곱 마이너스 2 이퀄 0의 두근이 모두 정수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부분이에요. 다시 아까 문제를 보세요. 기본 문제 9-7을 보세요. 기본 문제 9-7에서는 상수 m의 값을 구하라 그랬지. 그럼 상수 m이라고 했을 때는 m이 5분의 1일 수도 있고 루트 3일 수도 있고 8일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문제는 상수 m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정수 m이라고 그랬죠. 요게 본인 거예요. 요게 중요하다 이거야. 자, 그러면 또 문제를 딱 읽었을 때 자, 책이 너덜너덜해지면 어떻게
왜냐하면은 이 정수근 문제네. 이 차수 다르네. 아, 그럼 이렇게 풀어야지 하고 바로 펜이 움직이는 거야.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이게 수능 문제랑 다르기 때문에 내신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학교 선생님 수업 열심히 듣고 중요한 문제가 뭘까? 이게 어떻게 나올까? 갖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지를 받자마자 이거 이렇게 푸는 거네. 이렇게 푸는 거네 해야지. 이게 이러면 꽝이라는 거지. 어떻게 했지? 어떡하지? 하면 시간은 흘러가고 이게 외고에서 처음 시험 보는데 당황스럽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덜너덜해져요. 책이 너덜너덜해져요. 그렇게 많이 들여다봐야 돼요. 내신은. 그렇게 하면 사실은 학교 성적 그렇게 여러분 고양이고 학생들 수학 그렇게 많이 잘하지 못해요. 잘하는 학생들은 위에 이렇게 얇은 층이 있어요. 얘네들은 뚫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나머지는 다 거기서 거기야. 그냥. 열심히 하면 올라. 1등은 힘들지만 1등은 힘들어도 근데 내가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난 속으로 다 어느 정도 알아. 몇 등급 정도 나오겠다라는 거 나 알아. 지금 상태로 가면 몇 등급 나오겠네. 근데 과거에 보면 몇 등급 정도 나오겠네 하는 학생이 막 열심히 하면은 쭉 올라가요. 어느 때 1등급이 나와요. 안 하면 푹 떨어져요. 왜? 웬만큼 비슷비슷한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특목고잖아. 하면 밑으로 확 추락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올라가기가 힘들어 그 다음부터. 그래서 첫 시험을 잘 봐야 돼. 그러니까 1단원부터 8단원까지는 새카매야 되고 그 뒤는 알겠죠? 그래서 계속 보고 문제 보자마자 이거 몇 단원의 문제 그거네 하고 풀 수 있어야 된다. 그 정도로 봐야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자, 일단 문제를 딱 읽으니까 정수근 문제군. 이건 1차, 2차 차수 안 맞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푸는 거였다 이거죠. 그럼 먼저 자, 정수근이면 근이 정수야. 그럼 이건 실근이다. 맞아요? 정수는 실수잖아. 그러니까 우선 먼저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일단 허근은 아니니까 정수는 허수는 아니니까 판별식은 일단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자, 그러면 을 먼저 계산을 하자. 그럼 판별식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자,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습니까? 그럼 넘기면 m제곱 내가 쓰는 걸 열심히 받아 적지를 말고요. 먼저 계산해갖고 머릿속에 계산해서 답을 얘기하세요. 그게 더 중요해요.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그럼 이걸 풀면 m의 범위가 나왔으면 뭐예요? 인데 2차 부등 하는 거니까 허수까지 타고 들어야지. 2차 방정 2차 방정식 이거 풀면 뭔데? 이거 풀면 뭐야 이거? 인수분해는 유리수 범위지만 근을 구할 때는 허근까지 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됐어요? 네. 누가 정수근 갖는다고 그랬지. 실수. 그렇게는 안 했잖아. 정수근이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정수근을 가지면 허근이 아니라 실근이니까 우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했단 말이야. 그러면 m이 이 범위에서 움직이면은 다 실근을 갖는데
그 중에서도 정수근을 가질 때를 찾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문제를 읽어보니까 m이 정수라는 말을 했잖아. 그러면 실근을 갖는 범위 중에서도 우선 m이 정수라고 그랬으니까 요 사이에 정수가 있다고요. 몇 개가 있죠? 3개예요. m이 정수. 문제에서 m이 정수라고 했잖아. 그럼 m은 3개예요. 뭐뭐예요? 마이너스 1, 0, 1이에요. 그런데 m이 정수라고 그래서 마이너스 1, 0, 1인데 이 세 가지가 일단 후보로 나왔단 말이야. 그럼 이 후보에 따라서 다 정수근을 갖는지는 모른다 이거지. 얘들은 뭐가 됐다? 후보군이 됐다 이거죠. 여기서 이제 조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첫째, 마이너스 1일 때. 둘째, 셋째, 이렇게. 자, m에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세요. 암산. 뭐야? 그럼 x가 뭐 나오는데? 정수근이네? 따라서 인정. m에다 0 집어넣어 보세요. x는 풀마루트이지. 정수근 아니잖아. 실패. x에다 1 집어넣어 보세요. 정수근이네? 인정. 따라서 m은 1과 마이너스 1 두 개예요. 그러니까 일단 정수근은 실수근이니까 실근을 갖는다. 이 사이에서 실수 m이 몇 개야? 무수히 많다고. 이 무수히 많은 중에서도 특히 정수근을 갖는 걸 어떻게 찾아내? 그러니까 문제에 어떤 힌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보들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확인해 주는 거야. 그랬더니 어떤 건 정수근, 어떤 건 정수근이 아닌 거예요. 자, 차이점 알겠어요? 9-7하고 9-8. 예, 문제를 잘 읽어보면 거기에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구나 이게 보입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142쪽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이건 바로 밑에 기본 정석 보겠습니다. 자,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자, 두 근이 모두 양수야. 야,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모두 양수면 당연히 두 근의 합은 양수고 두 근의 곱은 양수겠죠.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그러자. 그러면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두 근이 모두 양수면, 그러면 야, 두 근의 합이 양수고 두 근의 곱이 양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뭐 판별식을 왜 해? 이거 두 개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이렇게 두 개만 있으면. 왜냐하면 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 0을 해보자. 근각계수의 관계 써봐. 두 근의 합이 얼마야? 두 근의 합. 근각계수의 관계 아직도 모르면 어떻게. 1이죠. 두 근의 합 1이다. 두 근의 곱 얼마야? 그럼 두 근의 합도 양수고 두 근의 곱도 양수지? 그럼 둘 다 양인가 한번 보자.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양수예요, 둘 다?
양음을 말할 수 없죠. 허수니까. 허수는 부호가 없다고 그랬죠. 근데 이상한데? 야, 두 개 곱해서 양수다. 그럼 무슨 뜻이야, 이게? 둘 다 플러스거나 둘 다 마이너스라는 뜻이고, 더해서 양수면 둘 다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이상한데? 자, 보세요. 실수하고 허수를 구별하는 중요한 특징 두 가지가 뭐였어? 대소의 개념. 허수는 대소의 개념이 없다고 그랬어. 크다, 작다, 이거보다 이게 크다, 작다의 개념이 허수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양수, 음수라는 건 실수에서만 쓰는 거예요. 허수는 이미지너리 넘버라고 그랬지. 상상의 수야. 그러니까 이게 이거보다 크다, 작다의 개념도 없고 양수, 음수의 개념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A 곱하기 B가 0보다 클 때 우리는 둘 다 플러스이거나 둘 다 마이너스입니다 라고 그동안 얘기했었던 것은 실수에서만 통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성립하면은 둘 다 플러스거나 둘 다 마이너스인데 더해서 플러스니까 둘 다 플러스네요 라고 말하는 것은 실근일 때만 통한다는 얘기야. 허근을 가지면 이런 게 안 통한다는 거죠. 허근 가졌잖아요. 그랬더니 두근의 합이 양수고 두근의 곱이 양수인데 둘 다 양수입니까? 아니다 이거야. 그 말은 두근이 모두 양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양수, 부호를 얘기했잖아. 두근은 모두 실근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실근이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세 개를 모두 만족해야 답이에요. 자, 두근이 모두 음수다. 그럼 당연히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겠어? 음수겠죠. 둘 다 음수니까. 곱하면 양수죠. 이거 두 개만 갖고 안 된다 이거야. 두근이 모두 음이다라는 말은 두근이 모두 실수다라는 말이에요. 부호를 얘기해주고 있잖아.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또 해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양음 이건 실수에서만 통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두근이 모두 실수구나 라는 전제가 깔려버린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예요. 자, 부호가 다를 때는요. 서로 다른 부호라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양수야 음수야? 모르죠 이건. 모르죠. 자, 하나는 5고 하나는 마이너스 2야.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양수지만 하나가 마이너스 5고 하나가 3이야.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음수예요.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두근의 곱은요.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니까 이건 분명히 음수죠. 자, 그러면 더 이상 안 써요. 이때는 판별식을 안 씁니다. 왜 판별식을 안 쓰냐면은 판별식은 쓰나 마나예요. 자,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자, 잘 보세요. b제곱은 뭐예요? 0보다 크거나 같죠?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이 뭐죠?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근의 곱은 a분의 c입니다. 근데 두근의 곱이 음수면 분자하고 분모하고 부호가 같다 다르다? 그러니까 a 곱하기 c가 뭐가 나온다? 음수가 나온다. 그럼 ac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4ac는 뭐가 돼요? 플러스가 돼버리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양수가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필요 없어. 판별식은 무조건 양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식은을 갖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때는 요거 딱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선생님 난 판별식 쓰고 싶은데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의 공통범위를 구했어. 맞아 틀려? 맞아요. 이거하고 이거의 공통범위 구하면 그냥 이 범위랑 똑같아 버려요. 알겠죠? 근데 얘를 안 써도 되는 건데 굳이 쓸 필요가 없으니까 빼버리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예요. 그럼 뭐예요?
이번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 예를 들면 두근이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야. 두근이 예를 들면 5-5 됐잖아. 마이너스 3, 3 됐잖아.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잖아. 그럼 뭘 할 수 있어 이번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나온다? 0이 나온다. 그리고 알파 베타는 뭐가 돼야 된다? 부호가 반대니까 음수다. 판별식은 필요 없다. 왜? 여기 이것 때문에. 이게 있으면 판별식 필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만 외우면 그 다음에 문제들은 그냥 계산 문제입니다. 자, 기본 문제 9-9 보세요.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그러면 두근이 모두 양수, 그럼 뭐라고요? 두근의 합 0보다 크다. 두근의 곱 0보다 크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부등식이 몇 개가 나와? 그래, 그거의 공통범위가 답이라는 거예요. 2번도 되고 3번은 뭐만 하면 돼? 3번은 두근의 곱이 음수. 그래, 그거 하나만, 그 부등식 하나만 풀면 끝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9-10 보세요. 자, 문제 읽어보면 또 특이한 게 하나 나와. 1번 봐봐.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양의 실근이 음의 실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자,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양의 실근이 음의 실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예를 들어봐. 두근이 어떻게 되면 돼요? 3? 그렇죠. 3하고 마이너스 2 이러면 돼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봐. 2 마이너스 3. 그쵸? 양의 실근이 음의 실근의 절대값보다 작잖아. 그러면 양의 실근이 음의 실근의 절대값보다 크다면 요 앞에는 알파 베타가 음수고 여기서는 뭘 하나를 더 알았어.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되죠. 판별식은 안 해도 돼요.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요거 하나만 있으면 판별식 안 해도 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아까 내가 1, 2, 3, 4번에서 4번은 뭐였어? 두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다. 그럼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가 그때는 0인 거예요. 근데 양의 실근이 음의 실근의 절대값보다 크면은 아, 이때는 두근의 합이 양수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2번 뭐예요?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절대값이 같다? 그럼 알파 베타는 음수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 부호가 다른데 절대값이 같다며. 알파 플러스 베타는 0이죠. 이거 두 개 다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내면 되고 판별식은 얘 때문에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각에서의 관계하고 부등식하고 같이 결합한 겁니다. 이게 세 번째 파트가 된다. 정수근 문제가 실제로 나중에 가면 제일 어려워요. 그게 가물가물해져. 근각에서의 관계 1교시에 쓰는 게 제일 쉽고 그 다음에 얘도 쉬워요. 이것도 별로 안 어렵습니다. 정수근이 가물거릴 거예요.